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사실 비가 많이 좀 내린 듯 합니다. 오전 많이 오고 오후에는 비가 그친 듯한데 서울은 다 비가 그쳤어요. 지방에는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약간 5, 6도 정도 낮아지니까 폭염이 좀 죽은 듯 해서 좀 시원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범대진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난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요. 큰 힘과 용기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바빠요.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수지천하는 전여거라. 수지천한. 누구를 볼 때,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수레바퀴처럼 빨리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린구나 라는 그런 기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만사분기정 그래요. 이미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공자망이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헤쳐게 나가면 모든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 또 믿습니다. 자, 엊그제 제가 이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덕분에 지방에서 두 군데에서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런 지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방청객이 지금 한 7, 8분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김제시청을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리더도 리더다운 리더였고 그 밑에 참모도 참모다운 참모였기 때문에 그 김제 시민들이 교육열이 너무너무 높다는 사실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고 기타 사업이 바쁘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될지 모르죠. 교육이 좋든 안 좋든 와서 같이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모든 일을, 어려운 일도 함께 끓여 나가더라 라는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주 1회, 그것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시민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데도 더 훌륭한 데가 있겠지만 또 제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이 너무 힘들고 바퀴가 그냥 수레바퀴처럼 지나간 지연정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이 난세에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드려요. 죄인은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얘기를 앞전에 했습니다. 이루고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결국은 성사 이루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인사 대천명이란 큰 글귀가 나와요. 이 글은 제갈무가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도 두려워야 되고, 왜? 하늘이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뭔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앞주에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약간 더듬어 보고 나간다면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중에서 가장 지략이 무엇인가를 풀면서 전술과 전략 풀었어요. 슬기가 뭐고 지혜가 뭐고 계략이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는 인격이요, 신뢰요, 진실이요, 정직이요, 겸손이요, 또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했어요. 인간 살면서 최고의 성공의 지름길은 뭐라고 했나요? 처세다. 처세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또 겸손을 잘해야 돼요. 명리를 쫓아서 내가 공을 내세워서 안달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던 모든 것을 굽히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또 겸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함께 공동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또 겸손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마이동풍,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이동풍을 곁들여서 시를 또 읊혀줬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격양시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나의 행동이 상대방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했더니 신목이라고 했죠. 신목. 10개의 눈이 소시라. 10개의 눈이 보고 있다. 찌푸릴 행동을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개의 눈이 보고 있지만 10개의 또 손가락이 손수, 그죠? 손수, 소지라. 10개의 눈과 10개의 손가락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그것이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귀엄호라 그런 단어를 써줍니다. 어찌하오리까? 두렵다 이 소리예요. 항상 우리가 신중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공했던 사람은 수없는 실패 속에서 결국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줘. 너가 성공을 하려면 무수한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의 유명한 그 작가가 썼던 조앤 롤링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데 또 실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 삼종우이라는 큰 거부를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저는 군 시절 장군이 되겠다고 군대를 갔지만 이루지 못하고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제가 군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지금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옆에서 주변에서 볼 때는 너는 더 성공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는 운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명으로. 나의 장점을 찾아서 밀고 나가세요. 그래서 강희 씨 어떻게 얘기했나요? 제가 마행처 우역거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말이 가는데 또 소도 같이 따라간다. 내가 비록 자질이 부족하고 딸려도 같이 가면서 배워가라. 그래서 옥불탁은 불성기라고 옥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인불학,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지의라 그래서 정상적인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또 결과를 받아주지 마시고 또 편안하게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굉장히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략이 뭐고를 설명을 쭉쭉쭉 이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략 전부 설명을 했어요. 이 지략이 뭐예요? 지략이 어떠한 물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을 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능숙히 세워나가는 하나의 슬기와 계략을 지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략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내는 적절한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을 핵심으로 따지면 지략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고뇌에 찬 생각, 고민 속에서 생각해내는 적절한 대처 능력을 지략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거기에 슬기와 계략은 뭐라고 했냐? 계략은 하나의 수작을 부리는 하나의 곤모술수 같은 그런 하나의 책략이라 했다. 자, 슬기를 설명드리면 뭐라고 그랬나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슬기는 정확하게 보고 또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을 말해서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리 분별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 후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글들이 나와 있는지를. 그럼 지혜는 뭘까요? 너는 지혜롭게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역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지혜는 제대로 깨닫고 또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현명치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한 가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한 가지 지혜를 터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원인 제공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망일불국 유기심도 신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성지하는 능소 만경지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던져서 일파만파 평야를 태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쥐시컴 종무 라망지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문으로. 앞전에 썼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네가 이태로운 것과 함정에 빠진 것을 안다면은 언제 어디서 저 낚시터에 던지는 그물망에 던지는 망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걸려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신을 당하거나 탈락하거나 또 그릇된 일, 또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혜롭게 살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성경의 특성을 딱 얘기하면요. 슬기편에서 슬기는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슬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을 얘기를 했습니다. 슬기는 한문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첫째 뭐냐? 말과 행동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거 잠언서 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가자면 가고 따라간다 이게야. 지혜로운 자는 신중히 모두를 생각한다. 말과 행동은 마찬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어라 그래서 성내고 화내는 것을 어떻게 조심하라는 뜻이죠. 성내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맹해롭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혜와 슬기가 싹트서 내가 가는 데마다 나를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슬기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의
잠언서 편에 나오면 어떠한 종교를 떠나서 보시면 정말로 새로운 지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는 지혜로 풀면 명결만리라는 이 멋진 책을, 성경의 책을 보고 깨달아서 제가 책을 썼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그릇을 주셔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듣고 나면 감명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슬기는 두 글자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신중.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중은 타함이라고 얘기해서 타함. 이 뜻은 맛을 보다 감지하다라고 해서 감지. 이것이 파생어가 돼서 분별로 따 분별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슬기가 분별하다. 아무나까 행동하지 말고 그릇된 행동하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슬기 속에 포함된 것은 깊은 의미는 신중하게 행동하라. 경고망동은 하지 마라. 허물 잡힌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판단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 분별이라는 슬기의 내용이다 라고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난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왜?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을 제가 2부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책 속에 있는 그 글을 오버도 하지 않고 더 나가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만 오늘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래요. 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도장을 한번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억, 30억 한 방에 가버립니다.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남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래 너를 내가 믿을 수 있어? 믿는 도끼 발등에 도끼 찍힌 기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 이자를 많이 줄게라고 해서 거기 넘어가서 도장을 찍어주게. 결국은 당해버려요. 왜?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당해버려요. 그래서 돈은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서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명심보감에 나와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파청산 경세규요. 일파청산. 일파. 청산. 경색. 유요. 극유자 씁니다. 이 유자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아주 그윽한데 전인전토 후인수라 그래요. 앞전. 여기는 배참 밭과 토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논과 밭을 내가 받았습니다. 후인수라고 그러죠. 후인수. 앞사람으로부터 많은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뒷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받았으면 좋아할 텐데 역시 또 뒷사람이 후인수득이라 이 말이야. 후인수. 뒷사람이 그대로 후인수득. 막환이라 그래요. 자, 뒷사람이 받고 굉장히 기뻐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하늘은 맑고 푸르고 그윽한데 전인전토 후인수라.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나한테 큰 논답을 다 줬어. 받았어. 그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또 후인수득 막한이라 그래. 뒤에 사람이 또 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 이것이 또 여기서 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뭐예요? 경유, 수유, 제후두라 그래요. 다시 경자를 쓰죠. 이렇게 경유. 경유수인 제후두라. 뒷사람이 다시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래요. 이 돈은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 난세에 돈 하고 살다 보면 세상이 또 피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명견만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견만리의 핵심은 지혜다라고 했어요. 지혜와 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큰 테두리 안에 조그만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느끼고 공부하면서 크게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명견만리.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멀리 뚫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난 쌍안경에 대해서, 별난 안경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건강을 해야 됩니다. 야,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해주시고,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략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슬기가 이만큼 중요하다. 종교를 떠나서 불교든 천주교든지 간에 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난 내공이 들어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처세의 달인도 혈속에서를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컬럼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모 정치인이 내가 술 먹어서 그랬더라. 그래서 하문을 쓰지를 않습니다. 주불치인은 인자치요, 색불미인은 인자미라고 그랬어요. 술을 취해서 내가 취한 것이지 네가 나를 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꼬셨지 그 여인이 나를 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인자치, 인자미, 내가 술을 취했고 내가 여자를 꼬였느니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풍도의 자작시가 20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시하 지문, 설시참신도, 폐구심장설, 안신처처라고 얘기했어요. 구시. 여기는 화는 재앙화자를만 씁시다. 재앙화자를. 입을 잘못 내리면 우리 집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운을 일으키고, 또 혀를 잘못 내리면 설시참신도라. 설시 나옵니다. 좀 이따. 벨참자를 쓰는 거예요. 네가 혀를 잘못 낼 때 네 몸을 쳐라 이 소리예요. 칼로 죽여라 이 소리. 그럼 폐구심장설, 폐구 입을 닫고요. 깊은 심자에 내장장자 입을 닫고 깊이 네 내장 속에 말을 감추면 어떻게 안신처초라. 우주 만물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리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이것이 몇 자냐? 풍도가 했던 것들 20자라고 했어요. 다시 여기서 되새겨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가 싹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글. 풍도는 처세의 달인이요, 기회주의자요, 감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풍도는 5대에 걸쳐서 5조, 8명의 성신 8성, 11군, 11명의 임금을 모신 분이 풍도였다입니다. 풍도는 정세의 흐름을 이미 깨닫고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청와대 대통령 임금을 모시는 이 자리에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었던 자작시가 하나의 방책시죠. 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모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달인이라 있어요. 달인. 처세의 달인이라고 보죠. 그럼 풍도 얘기를 합니다. 풍도는 73세에 재상으로서 이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풍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줬고 청년 결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 풍도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기간은 53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다. 근데 50년 동안에 벼슬을 했어요. 20년은 재상으로서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청와대에서 수석 이리저리 했겠죠. 너무 청년 결백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그러나 내가 임금을 했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충신은, 한 나라의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임금이지만 나는 임금이 아니올시다. 임금이 아니오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충성과 절개를 표시했던 사람이 풍도였다. 그런데 이 풍도는 너무 인기가 좋았어. 이 풍도는
거란을 3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합니다. 거란을 멸망을 시킵니다. 뭐 사자로서, 재상으로서, 사자로서. 그러니까 거란에 있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야율등망, 야율등망. 야율등망. 이 야율등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번 만났겠죠.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야율등망을 만나게 됩니다. 야율등망이 눈치를 채고 당신은 왜 나를 배로 왔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풍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씨도 없고 또 하찮은 늙은이에 불구하고 배운 게 없소 라고 얘기를 자기를 아주 비하했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야율등망은 하나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불러서 차 한잔하면서는 얘기가 그래요. 야, 당신한테 묻고 싶소. 이 천하에 굶주리고 힘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구제할 수가 있느냐라고 풍도에게 묻습니다. 풍도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은 부처님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풍도 자신의 폐하뿌입니다. 폐하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에 중국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살해서 맨됐다 이거죠.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말은 뭐라 해요? 네? 득인 이러는 승천금이라고 했다면 말 한마디에 천마디 빚을 갚는다네. 금만큼 금덩어리다 이거야. 그러면 또 말을 잘못 이런 지휴는 도교 사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휴 이그러질 휴자입니다. 이그러질 휴자. 도교 사갈이라 그랬어요. 독의 독 사갈. 이그러진 이 말 한마디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독하다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말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라 해서 마이동풍에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마이동풍이 어떻게 시를 적겠는가? 이태백이가 왕시비가 이태백이가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어떻게 해요? 느낀 바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바로 이태백이는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에 대하여라기도 화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 시를 지었어요. 남을 탓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올렸죠. 승선주마라고 하죠. 승선주마. 승선. 배는 굉장히 위험해요. 배를 타면 배는 그냥 뒤집어지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큰 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배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배 타는 거를. 말도 떨어지기가 쉽다. 조정을 잘못하고 리더가 잘못하면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10분의 7이. 그래서 산분명이라고 그래요. 10분의 3은 하늘에 정해준 것이고 10분의 7은 사람 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언어를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특히 정치판이나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위로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존경하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돼요. 겸손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면 내가 교만하거나 폭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주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우리 PD님? 맨날 강의할 때는 우리 PD님하고 저 총무님이 나한테 지적을 받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많이 경청을 해주고 또 맞장구를 쳐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한다. 존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줘라. 이게 세워줘.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남을 지켜주면 내가 아래로 간 것 같지만 남을 지켜주면 나와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만큼 겸손. 너는 겸손해라. 뭐가 겸손이야? 그것을 잘 알아. 말은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가 약 75%를 갖고. 요즘 보면 비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말은 수백 번 얘기해도 자, 혀는 몸을 망치는 도끼도 똑같죠. 곰평에 얘기했죠. 멸신지부는 구설자는 화환지문이요. 멸신지부는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부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수없이 얘기하잖아. 말을 잘못 들으면 화를 불러주는 것이고 네 몸을 치는 도끼로 네 몸을 치는 것이나 똑같아. 그래서 곰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집을 입과 혀를 지키는 너 성공의 비결은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정치를 잘못하니까 임금이 리더가 그러니까 곰평이 이걸 해서 뿌렸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임금이 잘못하니까 항명을 일으키듯이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찌라시가 돌아다니나 그럼 찌라시를 보면 또 옆에 충성한 사람은 간신들을 가서 바쳐요. 이놈 누구 것 같습니다. 자고 위에 그 사람 벌을 주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책 속에 나온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소또 부월이라고 써. 아니, 도끼부, 도끼월이라고. 작은 도끼, 큰 도끼에 찍어 죽을지언정 임금에게 바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솥에 정화, 작은 솥, 큰 가마솥에 내가 튀김을 담을 죽일지언정 정간하라, 임금에게 바르게 구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던가요? 진정한 충신이라고 얘기해요. 포박자가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개구고인은 난이라고. 내가 입을 벌려서 안타까죠. 개구고인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개구고인은 난이라고 그랬어요. 입을 벌려서 친구한테 누구한테 말하기가 힘든다. 그러나 정당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할 때는 가감없이 얘기를 해줘. 그게 친구다 이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는 잡기 쉬워요. 입산 금호는 여기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했던 전국시대 정의와 소진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장의와 소진은 예? 부귀영화를 노렸다 이거예요. 제후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 저놈은 말도 이쁘게 하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한나라의 한생은 말을 너무 무식하게 했고 상스러운 말을 하다 보니까 탕황 그냥 가마솥에다 튀겨봤다 이게. 요즘 말 같으면 뭐 예? 삼계탕을 만들었다 이거요. 사람인데 옛날에 그래봤나 봐요. 그럼 은나라 때 비가는 뭐라고 그랬나요? 너무 말을 무식하게 하니까 그냥 가슴을 그냥 7군데를 파버렸다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이 책 속에 나온 글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정치도 얘기할 때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화살이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념과 정치표를 사서 삼경에 보면 나옵니다. 너의 권세와 이익에 집착한 사람은, 권세와 이익에 집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똥덩어리를 향해 쫓아다니는 파리야. 그죠? 똥덩어리를 파리라고. 먹이를 찾아서 꿀꿀꿀 대면서 가는 이 돼지야. 먹이를 찾아서 꿀꿀꿀꿀꿀 타는 돼지야. 권세와 이익을 찾아 집착을 해서 달려드는 이 파리야. 너의 천성이 그런 걸 어떠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 지금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정치가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관료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버렸다. 그래서 정치는 창포와 갈대라고 해서 흔들면 가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정다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재주가 아무리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교만하거나 인색하면 어떻게 보잘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인생 어떻게 해요? 교여치라고 했어요. 교만할 교 인생은 교자라면 교만할 교자를 쓰는 거예요. 여치 사치스러운 치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면 예?
유시다, 유시다, 무종이라. 점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으냐면 군자, 아주 군자가 있잖아요. 용명은 있지만 A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난이 일어나 버려요. 이 소자가 용명은 있고 A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으면 뭐냐?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사기꾼. 이 소자들은, 소자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안 해도 전부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많은 노력과 자기 자신을 순화하고 또 수양을 해야 되겠죠. 연산군 얘기는 앞전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속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 그다음에 맹견만리에 보면 연산군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어가 이야기하는 양화편에 5가지가 쭉 나와요. 논어편에. 공자가,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 내가 인격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5가지를 얘기했다고. 공손하면 누가 나를 무시를 하지 않아요. 받들어 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 관대하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따른다는 뜻이고요. 은혜스러우면 남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믿으면 일을 맡길 것 아닙니까? 너를 믿지를 못했는데 수천억 수천사 경리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민첩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무리 잘나고 뭐 해도 겸손치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논어에 나왔던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 매사에 잘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애절이 밝으면요 난폭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빛이 밝으면 신에 가까워요. 얼굴에 니리끼리한 인상파적이 있으면 사람이 그 사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말에 A범절이 있다면 억지나 더러움을 멀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격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다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매사에 처신을 잘하라. 자,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매사에 처신을 잘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차면, 만직복이라 우리가 모든 게 차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미시기장이라는 한문 용어인 내가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하다 보면 결국은 겸손이란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득인 차인, 참고 또 참고, 득게 차게, 어떻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사성대라, 작은 것이 큰 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뜻을 왜 강조를 하냐면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속에 슬기와 지혜가 풀면서 신중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겹쳐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우면서 매사에 처신을 잘하라는 뜻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신을 잘하는 것은 오난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인적인 오난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죠. 김종직이가 벼슬에 올라가자 이자강이로부터 자기가 밑에 부하 있을 때 정자에 걸려놓은 그림을 이자강이가 불을 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난을 품고 나중에는 이자강뿐만 아니라 3대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성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성요항은 어떻게 되냐면 각간 이용하고 간통을 해요. 각간 이용하고 간통하면서 온통 임금에 있는 그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사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화성과 향가를 재편성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3대목을 편찬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진성요항에 바칩니다. 이게 진성요항이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임금이지만 이 진성요항이 각각 이용에게 전부 이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금인데 실질적인 임금은 각각 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용하고 둘이 맨날 놀아나는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이제 찌라시가 던지게 돼요. 못 살겠네 동네 못 살겠네 하고 돌아다녀요. 그건 누구냐? 한신이 그러냐? 각하. 아마 이 찌라시를 던진 사람은 문인이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저 합천 해인사 쪽에 숨어 사는 왕거인인 것 같습니다. 왕거인. 그럼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요. 잡아왔어. 온갖 모진 막 때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짓습니다. 지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두들을 맞으면서 시를 짓는데 우공이 슬피우니, 우공이란 사람이 우공이 슬피우니 3년간 날씨가 가물었네. 추연이 슬픔을 먹으나니 옛일과 다름없구나. 지금 갓 근심하는 것도 어쩌면 옛날과 같으랴. 하늘은 말없이 푸르기만 하는구나. 그런데 5월 염천에 서리가 내렸네라고 딱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공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모든 안행야들을 전부 벼슬로부터 당하고 죄 없이 당하니까 이 사람이 변론하다가 하나의 변호사인데 3년이란 동안 변론을 하다가 못했어요. 결국은 그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날씨가 가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추회는 뭘까요? 추회는 전국대 연수왕이 스승으로 즉위하다가 그 아들 연회왕을 왕으로 했는데 그 나라에서 또 아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니까 온갖 번개를 치고 내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막 치니까 진성요항이 무서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옥에서 밖으로 풀어내버렸다. 이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와 달이 밝아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1월이라고 그래요. 1월. 1월은 수명이나 해와 달은 굉장히 비록 밝아요. 근데 부조 복분지하라 그래요. 부조 비칠 조자. 항아리 밑에 넙져진 것은 비칠 수 없다 이 말이야. 복분. 엎어진 항아리 밑에는 해와 달도 비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도인은 숙해나 칼을 들고 있는 도인이야. 칼도자. 도인 숙해나 어떻게 해요? 불참 무죄지이라고. 칼을 들었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참 무죄지인. 무죄지인이다.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신중해야 될 뭐가 나오냐면요. 불입신가 지문. 비제횡화는 너희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불운이 들어온 것은 뭘까요? 비제횡화. 불입신가 지문이라 그래요. 너희가 신중치 못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제가 드렸습니까? 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신중함이라고 해서 분별하고 신중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큰 뜻은 지략 속에 품어내. 지략은 뭐라고 했는가요? 깊이 고뇌에 찬 것을 깊이 생각내서 짜내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했어요.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봐. 이것이 지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요즘 보면
힘들다 힘들다 해도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열심히 뛰지 않고 힘들다 힘들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러분들 다 힘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너무너무 지혜를 얘기하고 또 제가 슬기와 지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이상한 게 돌아가는 그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훌륭한 지혜 속에 지혜를 터득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합니다. 앞전에 시를 한번 읊어줬어요. 원증고가 조선 영정조 시대에 원증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라는 뜻에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원증고는 친구의 죽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친구가 죽어서 너무 원통해서 친구한테 조문을 갖다가 오면서 바닷가에서 친구의 죽음이라는 시를 짓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명은 전부 올렸어요. 옛날에. 자, 일세 일번화요 그랬습니다. 일세 한평생을 살면서 일번화. 너는 인간은 한 번 피는 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건곤역 시대수라 그래요.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새 시대수 한 줄이 큰 나무다. 너는 한 번 피는 꽃이요. 하늘과 땅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의 큰 나무요. 그런데 어때요? 이 꽃과 큰 나무도 어떻게 되나? 때가 되면 죽죠. 꽃이 저물어지는 것이고 그럼 어때요? 사계 한사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 사자, 잠깐 피었다가 잠깐 지는이라 얘기됐단 말이에요. 한 번 피는 꽃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큰 하늘과 땅에 큰 한 구리의 큰 나무와 같다. 그런데 꽃과 나무는 다 사라지느냐. 잠깐 피었다가 지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했어요. 무원역, 무구라 그랬습니다. 원망은 또 하지 말고 온수처럼 사지 마라. 이게 온수 원자를 써서 원망은 원자를 이제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무구라 그래서 무구. 두렵게 세상을 두렵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원역 무구라. 편안하고 온수지지 살지 말고 내가 편안하게 살면 남이 뭐가 두렵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PD님 우리 장석근 대표님 어때? 남을 편하게 좀 해주고 살고 있죠? 두렵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으면 돈 열심히 버세요. 돈을 벌어야 내가 자식들 가르치고 내가 건강하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역시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의 3부편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남을 알아주는 역지사지라든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글들을 제가 또 믹서를 해서 세상에 이 어려운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오늘은 사서삼경에 나왔던 그 중용편에 나왔던 얘기를 서너 개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참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명심보감 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 기타 등등은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